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경매 컨설팅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매 강의가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개사 대상으로 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책 판매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그것은 그만큼 시장과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체 없는 경매 컨설팅 학원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판결문입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것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됐고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주식회사 땡땡 법원 경매 회사예요. 이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작년쯤에도 그 유명한 유튜브 경매 채널 경매 땡땡 무슨 왕 뭐 이런 분도 있죠.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던 분, 처음에는 잘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욕심이 과해서 굉장한 문제가 됐었죠. 그분들과 연관되어 있던 다른 경매 학원들도 여파가 미쳤고, 그로 인해서 1등이 무너지니까 막 경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도 강의를 한다 이러면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됐죠. 이분도 뭐 과거부터 경매를 했던 분인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분이 또 사기친 거예요. 또 사기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경매 법인을 만들고 경매 학원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저는 압니다. 누군지. 그래서 상당히 조심히 선택을 하셔야 한다. 지금도 경매 학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달리 방법은 없죠. 뭐 정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경매 학원과 컨설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피해 갈 수는 있겠죠. 경매 학원의 단점으로는요, 수강생보다는 학원이 돈은 더 많이 버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을 수업하는 그 모집 횟수에 따라서 10명 이상씩 모집하는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평일, 주말, 뭐 어떤 곳은 뭐 4회, 한 달에 4회 강의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게 적합하다고 보고, 그리고 각 클래스는 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이게 한 번에 20명이면요, 한 달만 40명이죠? 그럼 분명히 다 낙찰 못 받아요. 2개월이 지나도 낙찰 안 됩니다. 그럼 또 쌓이겠죠? 근데 학원은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럼 계속 쌓여요? 그거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4명 모집을 해서 한 달을 컨설팅을 하는데도 4명으로도 굉장히 벅차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낙찰 받고 뭐 인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근데 40명을 케어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나 월급 강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업무 처리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도 떨어지고, 물론 문제 없이 잘 처리되면 좋죠. 그런데 사람이 많을수록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웬만하면 3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저 정도 비용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이 아니고 요새는 이제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은요, 수강생 입장에서 좋겠죠? 비용이 저렴하니까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업 횟수도 적고 저분들은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100만 원으로 컨설팅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이것 또한 100만 원이다 보니까 수강생이 많이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에 뭐 40명씩 처리를 한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2026년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체감하는 경기도 어렵고요. 부채 늘어가는 속도, 그리고 뭐 돈 막 끌어다 여기저기 환율 방어하고 있죠.
너무나 힘든 시기라고 보여요.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체력을 기르고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수익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마지막으로 강의가 넘치고 컨설팅이 흔한 시대일수록 신뢰와 선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정보를 찾고 싶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수강생 수, 과도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어요. 수강생 수 꼭 살펴보시고요. 강사들이 홍보하는 실적들이 있죠. 뭐 100건, 200건, 300건 낙찰.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 일을 해야지 강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의 수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자산이 100억 이내 만에, 아니 100억이면 뭐예요? 거기서 대출 다 빼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인 본인이 직접 공부하려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 알려주고 설명을 해도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준으로 삼으셔서 2026년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완벽한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이고,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든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든 너무 욕심내지 않고 투자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참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재개발을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두 달 안에 무조건 팔 수 있다, 이런 단타를 맹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